아니 그거지 꿀로 어딜 들어와요. 아버지, 이제 나가서 사세요. 나의 희생의 대가는 모욕과 경멸, 멸시였습니다. 집도 돈도 심지어 자존심까지 모두 잃은 채 좁은 여관방에 홀로 앉아있던 70 노인.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 20년 전 잊고 있던 시골 땅 한 필지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전극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배신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분의 아픈 경험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하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박성호 70살.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낸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저녁이면 누군가 여보하고 부를 것만 같았습니다. 밥을 해도 늘 두 사람 몫을 짓게 됐고, 시장에 가면 습관처럼 아내가 좋아하던 시금치를 한 단 집어들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야 아차 싶어 다시 내려놓고, 그런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들렀습니다. 장남 민수는 한 달에 한두 번, 장녀 미영이는 명절 때마다, 막내 지훈이는 생각날 때쯤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들도 각자 바쁜 삶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냉장고에 반찬 좀 넣어둘게요. 그렇게 다녀가곤 했지만 그 반찬들은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았고 혼자 먹자니 입맛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빈자리를 견디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그 빈자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고집이었습니다. 아내 옷가지를 정리하는 데만 3년이 걸렸고, 함께 찍은 사진들을 앨범에 정리하는 데 또 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성우는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봉사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점심 도시락도 나오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더군요. 그곳에서 김은희를 만났습니다. 65, 성우보다 5살 아래였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을 4년 전에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같은 처지의 사람으로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성호 씨,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러게요. 이런 날은 산책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요. 짧은 대화들이 쌓이고 봉사활동 후 함께 동네 찻집에서 보리차 한 잔씩 마시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의 공허함까지. 말하다 보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고 웃다가도 금세 숙연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봉사 모임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되고 그녀가 보이면 가슴이 조금 두근거린다는 것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은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우 씨, 저 요즘 봉사 가는 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그 한마디에 성호의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이대로 혼자 늙어가고 싶지 않다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숨기거나 미루지 않기로. 토요일 오후 성호는 새 자식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로 바빠 보였고 미영이는 애들 학원 보내고 왔다며 시계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지훈이는 늦게 도착해서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애들아,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성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한 분을 만나고 있어. 봉사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인데 마음이 잘 맞아서 말이야. 재혼을 생각하고 있단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장남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장녀 미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혹시 아버지 재산 보고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대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막내 지훈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아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사는 게 빠듯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재산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성우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아,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도 외로워서. 외로우면 저희가 자주 올게요. 그러니까 재혼은 제발 하지 마세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강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억대 아파트잖아요. 거기다 예금도 있고 그걸 다 낯선 사람한테 넘길 수는 없어요. 적어도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진심은 돈으로 번역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재산 문제가 되어버렸고 동반자를 찾으려는 노력은 배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버지, 정 외로우시면 요양원이라도 알아볼까요? 시설 좋은 데 많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 친구들도 많이 만나실 수 있고요. 민수의 말에 성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아직 팔팔한 70에 자식들은 벌써 아버지를 시설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 모시기 어려운 건 이해합니다. 각자 살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재혼보다 요양원을 먼저 거론한다는 게 성우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성우는 아내의 영정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기적인 걸까? 아이들 말이 맞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영정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날 재혼을 접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 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나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성우 씨, 저도 이해해요. 자식분들 입장이 있으시죠?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서운함을 성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우는 봉사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은희를 마주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성우는 혼자 큰 아파트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습니다. 혼자 사니 집안 관리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이들이 갑자기 모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민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혼자 이 큰 집에 계실 필요 없잖아요. 관리도 힘드시고 차라리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그게 훨씬 안전하고요. 그래요, 아버지. 요즘 집값도 좀 올라서 팔기 좋은 시기래요. 지금 팔면 좋은 가격에 나갈 거예요. 미영이가 거들었습니다. 팔아서 아버지는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하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컸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에 거실도 넓고 청소하기도 벅차고 겨울이면 난방비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이 집도 이 아이들 거겠지. 미리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성우는 집을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집은 금방 팔렸습니다. 위치가 좋아서인지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중개 수수료와 세금을 떼고 나니 통장에 제법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이 돈 그냥 놔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요.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드릴게요. 맞아요. 아버지 혼자 관리하시다가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하시면 어쩌려고요. 요즘 노인분들 노리는 사기꾼들 엄청 많다잖아요. 그냥 저희 명의로 옮겨놓으면 안전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드릴게요.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날 속일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큰돈이 3갈래로 나뉘어 민수, 미영, 지훈의 통장으로 이체됐습니다. 공평하게 3등분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관리할게요. 아이들은 고마워했습니다. 그날은 다 같이 외식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체가 끝난 다음 주부터 아이들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이 바빠졌다고 했고, 미영이는 애들 돌보느라 정신없다고 했고, 지훈이는 이사 준비 중이라며 연락이 뜸했습니다. 성우는 임시로 월세방을 얻어 지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곧 아이들이 적당한 집을 구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참다 못해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지금 월세 사는데 너무 좁아서 말이야. 약속했던 작은 아파트는 언제 구해주려고? 아버지 그게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좋은 물건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다시 1달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이번엔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아빠 지금 있는 곳이 너무 불편해서. 아버지, 죄송한데요. 저희도 요즘 형편이 안 좋아요. 큰애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학원비가 갑자기 2배로 뛰었어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도와드릴게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혹시 내 집에 작은 방이라도 하나? 아버지, 저희 집 진짜 좁아요. 방 2개인데 애들이 하나씩 쓰고 있어서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랑 같이 살기엔 저희도 부담이에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아빠가 지금. 아버지, 그 여자분 아직 혼자 사신다면서요? 차라리 그분이랑 사세요. 그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은데요. 뭐? 이번 달까지만 계시고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더는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우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는 갈 곳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전 재산을 나눠줬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결국 성우는 동네 여관방을 얻었습니다. 방 1칸, 화장실 딸린 작은 공간.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공용 복도에선 술 취한 사람들의 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이 좁은 방에 성우의 집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진, 옷가지 몇 벌, 그리고 낡은 서류 봉투 하나. 밤마다 성우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네온사인이 깜빡이고 취객들이 비틀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싶었습니다. 나눠주고 쫓겨났다. 이 단순한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여관 생활 6개월째 되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던 성호는 문득 낡은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하면서 챙겨온 것인데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었습니다. 땅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20년도 더 된 빚바랜 등기권리증과 지적도 아, 맞다. 내가 땅을 샀었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년 전 성우가 회사에서 퇴직할 때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고향 근처 시골 땅을 조금 샀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내려가서 농사나 지으며 살자. 아내와 그런 꿈을 꾸며 산 땅이었습니다. 임야 조금, 전답 조금. 그렇게 비싼 땅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프면서 그 계획은 흐지부지 됐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엔 땅의 존재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성우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을 달려 고향 근처 면사무소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한참을 들어갔습니다. 기억 속에 그 땅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가 나 있었고 양쪽으로 전원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옛날 논두렁이 있던 자리는 이제 아스팔트 길이 됐고 임야였던 곳에는 작은 공장들과 물류창고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성우는 어리둥절해서 근처 부동산 중개소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이 근처 땅값 좀 알고 싶은데요. 어디 땅이세요? 중개업자가 물었습니다. 성우가 지적도를 펼쳐 보이자 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여기 땅 소유 주세요. 와, 대박이시네요. 예, 뭐가요? 여기 8년 전에 도로가 뚫리면서 땅값이 확 올랐거든요. 거기다 3년 전엔 전원주택단지 들어오고 작년엔 물류센터까지 생기면서 이 일대가 완전 핫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얼마나 되는데요? 평당 시세가 지금 최소 200만 원이에요. 초입 쪽은 상업지역이라 더 받고요. 어르신, 땅이 몇 평이세요? 성우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전체 한 1,500평 정도 되는데요. 중개업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와, 그럼 대충 계산해도 30억은 거뜬한데요? 잘만 개발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어르신, 진짜 대박 터지셨어요. 30억? 성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 의미가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간방에서 쫓겨날 걱정을 하던 자신, 자식들에게 손 벌리며 애걸하던 자신,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던 자신,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어르신, 파실 생각 있으세요? 제가 좋은 조건으로 알아볼게요. 아니, 아직은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성우는 비틀거리며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자식들에게는 아니야, 이번엔 다르게 살아야 해. 여간방으로 돌아온 성우는 아내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그때 산 땅이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당신 덕분에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오래 망설이다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년 만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 씨, 저 성우입니다. 잠깐의 침묵 후 따뜻한 한숨이 들렸습니다. 성우 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은희 씨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그러세요.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은 어때요? 좋아요. 목소리만으로도 성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은희가 아직 자신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을. 토요일 성우는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고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2년 사이 많이 늙은 얼굴이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아 보이고 싶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작은 카페였습니다. 은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던 그녀가 성우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오셨어요?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막 왔어요.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한동안 말없이 마주보기만 했습니다. 은희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성우 씨는? 성우는 지난 2년간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집을 팔았다는 것,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다는 것, 그리고 여관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까지. 은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성우 씨, 그렇게 힘드셨구나.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성우는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산 땅이 지금 30억이 넘는 가치가 됐다는 것을. 그래서 말인데요. 은희 씨, 제가 2년 전에 했던 말 다시 해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우 씨,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우리 둘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은희가 성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늦었어요. 전혀 안 늦었어요. 저도 성우 씨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둘은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이번엔 신중했습니다. 2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재혼 전에 재산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요즘은 재혼하시는 분들 대부분 재산 계약을 하세요. 성우와 은희는 공증을 받았습니다. 시골 땅과 그 처분 대금은 두 사람의 공동 재산으로 하되 일부는 작은 집을 마련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은 지역 장학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의료 결정이나 재산 관리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치매나 질병에 대비해 사전 의료 지시서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마당 있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둘이 살기 딱 좋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를 심고 담벼락엔 철쭉을 심었습니다. 작은 텃밭도 만들어서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우리 집. 처음으로 성우는 진짜 자기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갖게 됐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평상을 놓고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보며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요. 성우 씨, 나도요, 은희 씨. 이제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동네는 좁고 소문은 빠릅니다. 박성호 씨가 땅 팔아서 큰 돈 벌었대. 여관방 살던 양반이 갑자기 집까지 샀다던데? 이 소문이 자식들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2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아버지, 소문 들었어요. 땅 팔아서 큰돈 만지셨다면서요?
정말 축하드려요. 역시 아버지는 복이 많으세요. 성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요. 그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좋은 재테크 방법도 많고요. 필요 없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가 자식이잖아요.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그리고 혹시 집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요. 안 된다. 아버지, 바쁘다. 끊는다. 성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엔 미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집 주소까지 알아내서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미영아, 어떻게 여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이 동네 좁잖아요. 와, 집 정말 좋네요. 마당도 있고. 미영이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 드리고 사실 그때 아버지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요. 밤마다 후회했어요. 성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왔니? 네. 네, 그리고 아버지 건강도 확인하고 싶었고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병원은 다니세요? 멀쩡하다.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제가 좋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 혹시 후견인 제도 아세요? 성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나오냐? 아니, 그냥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기 같은 거 많이 당하시잖아요. 특히 큰돈 가지고 계신 분들이 표적이 되기 쉽대요. 그래서 미리미리 법적으로 보호받는 게 좋대요. 저희가 후견인 되면 아버지 재산도 안전하게 지키고. 나가라. 네, 나가라고 했다. 지금, 당장. 성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 진심으로 걱정됐어. 진심. 2년 전엔 어디 갔더냐? 내가 무릎 꿇고 애원할 때 내 진심은 어디 있었냐? 아버지, 그건 그때는 내가 너희 집 앞에서 문전박대 당할 때, 계단에 주저앉아 울 때, 넌 뭐 했냐?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가! 다시는 오지 마라! 미영이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훈이가 왔습니다. 이번엔 서류를 들고 아버지, 이거 좀 봐주세요. 뭔데?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요즘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큰돈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대신 안전하게 관리해드릴게요. 아버지는 편하게 쓰기만 하시면 돼요. 성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포괄 위임장, 재산관리, 의료결정, 금융거래까지 모든 권한을 자식에게 넘기는 서류였습니다. 이거 하면 내가 내 돈 하나 못 쓰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리가요. 그냥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거예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한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가 자식이잖아요. 누굴 못 믿어서. 너희를 못 믿어서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시네요. 지난 일은 다 잊고 이제 새로 시작하면 안 돼요? 내가 잊으면 너희가 기억해주냐? 나 여관에서 쫓겨날 때 너희는 어디 있었냐? 내가 밥도 못 먹고 있을 때 무릎 꿇고 빌 때 너희는 뭘 했냐? 그건 저희도 형편이. 형편! 타령 그만해라!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였다. 돈 생기니까 이제 와서 마음이 생겼냐? 성우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지훈은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셋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작전을 짜고 온 듯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합시다. 민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혼자서 그 큰 돈을 관리하시기엔 무리가 있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뉴스 안 보세요? 노인들 재산 날리는 거.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왜 자꾸 거부하세요?
우리 가족끼리 뭐가 문제예요? 미영이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 그 재혼하신 분도 믿을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에요? 혹시 아버지 모르는 사이에 재산 빼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훈까지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그분 전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혹시 빚 있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성우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다 끝났으면 이것 좀 보렴. 성우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재산 공동명의 등기부등본. 이 집과 땅은 내 아내와 공동명의다.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두 번째, 공증받은 재산계약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공증까지 받아뒀다. 변호사도 다 알고 있어. 한 푼도 너희 손에 안 들어간다. 세 번째, 사전 의료 지시서. 내가 아프거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를 대비한 서류야. 의료 결정 권한도 다 정해놨어. 후견인 같은 것도 필요 없어. 네 번째, 병원 진단서. 너희가 혹시 내가 정신 나갔다고 할까봐 병원에서 인지기능 검사 받아왔다. 정상이래. 치매도 아니고 멀쩡하다. 다섯 번째, 2년 전 이체 내역서. 너희한테 재산 나눠준 증거야. 공평하게 셋으로 나눴지. 그 돈으로 뭐 했는지는 니들이 알겠지. 근데 그 돈 받고 나서 니들이 나한테 뭘 해줬냐? 여섯 번째, 여관 영수증과 병원 진료 기록. 이건 내가 여관에서 살던 증거야. 여관비 밀려서 쫓겨날 뻔한 영수증. 그리고 이건 병원 진료 기록. 무릎 치료비가 없어서 약만 받아온 기록. 이들한테 도움 청했을 때 거절당한 날짜도 다 적혀 있어. 마지막, 녹음 파일. 그리고 오늘 너희가 한 말 다 녹음했다. 후견인 어쩌고, 위임장 어쩌고, 내 아내 의심하고 다 증거로 남았어.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참교육이다. 성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너희한테 준 건 내 지난날의 땀이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 내 미래가 아니었어. 나눠줄 때는 자식이었고 쫓아낼 때는 남이었지. 그리고 지금 돈 냄새 맡고 다시 온 너희는 자식도 남도 아니다. 그냥 욕심쟁이일 뿐이야. 아버지, 그래도 우린... 인연은 내 권리다. 끊을 권리도 나한테 있어. 성우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야. 아직 제출 안 했다. 하지만 니들이 계속 이러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 그리고 이건 상속 포기각서. 미리 준비해뒀어.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준다는 서류야. 아버지, 우리 정말 고소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소까지는 안 한다. 그냥 다시는 보지 말자는 거다. 서로 남이 되자. 혈육을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미영이가 울먹였습니다. 버린 건 너희다. 2년 전에 내가 무릎 꿇고 빌 때 너희가 먼저 버렸어. 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나중에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릴 건데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너희 말고도 사람 많다. 그리고 내 옆엔 내 아내가 있어. 너희보다 훨씬 나을 사람이. 셋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던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 돈 다 어디다 쓸 건데요? 어차피 나중엔 저희 거 아니에요? 성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한 푼도 너희 손에 안 들어간다. 다 기부할 거야. 장학금으로, 복지관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너희 같은 놈들한테 주느니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게 낫다. 아버지! 나가라! 지금! 당장! 성우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세 사람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니 감나무에 첫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감이 잘 열렸네요. 가을 되면 따서 곶감 만들어야겠어요, 혀. 그러게. 우리 둘이 먹기엔 많을 것 같은데 이웃들 나눠드리면 되죠, 뭐. 성우는 텃밭으로 갔습니다.
파랗게 자란 상추와 고추가 보였습니다. 정성껏 키운 덕분에 싱싱했습니다. 은희 씨, 상추 좀 따올게요. 그래요. 오늘 점심은 쌈밥 해 먹어요.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이 가볍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우 씨, 후회 없으세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요? 자식분들이랑 그렇게 끝나서요. 성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슬프긴 하지만 후회는 아니에요. 사람이 늙는다는 건 포기할 이유를 모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곁에 내 편이 있어준다는 뜻이고요. 성우 씨, 은희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로 은희 씨 아니었으면 저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저야말로 성우 씨 덕분에 행복해요. 은희가 성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담장 너머로 이웃집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하나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신이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나에게, 다시 일어선 나에게, 사랑할 용기를 낸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노을이 졌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내일은 뭐 할까요? 글쎄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네, 충분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함께 걷는 그림자는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1년 후, 성우와 은희는 마을 경로당에 쌀 200포를 기부했습니다. 또 지역 장학회에 5억 원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돈을 혼자 쓰기엔 너무 많더라고요. 나눠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우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집 마당엔 손주뻘 되는 동네 아이들이 놀러 왔습니다. 성우는 감을 따서 나눠주고 은희는 호떡을 구워줬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또 오렴.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또 만들어줄게. 혈연으로 이어진 손주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민수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성우는 편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상처는 너무 깊었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우에게 중요한 건 은희와의 저녁, 마당의 감나무, 이웃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은희 씨, 저녁 먹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된장찌개 좋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앞 화분에 심은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봄은 끝났지만 가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을이 더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고통 끝에 찾아온 평화는 처음부터 주어진 행복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게 먼저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